5천 이하의 자금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많죠.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월, 많게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질문은 좀 좋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유독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 상담 때도 그렇고 혹은 질문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팔고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이가 특히 한 50대 60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이게 뭐냐면 나이가 한 50에서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한 1억대 정도로 소형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질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투자까지 되어 있고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면 되죠.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는 건가? 1억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게 과연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입니다. 단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구로, 신림 여기에 세대수가 지금 보면은 한 175세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 시세가 원룸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억입니다. 1.5억.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월세를 얼마 받냐면 천에 한 7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은 뭐 1억대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현금이 한 1억대가 있느냐? 대부분 보면은 현금이 1억대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냐면 현금은 한 5천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룸 1억 5천짜리를 내가 사가지고 1천에 70만 원 세팅을 하려면 나는 5천만 원 밖에 없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1억 정도는 대출 받아야 돼. 지금 대출 금리가 뭐 지금 조금 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금리가 아닙니다. 한 5% 정도 금리가 나와요. 그러면 1억 대출 받아서 5% 이자를 내면은 월 나가는 납입 금액이 40만 원 이상 나갑니다. 40만 원 더 나가잖아요. 그럼 내 투자금은 지금 5천인데 5천에 보증금이 1천이니까 빼면은 한 4천이겠죠. 4천으로 투자해가지고 월세 70만 원 받는데 이 중에 40만 원 빼면은 30만 원 남잖아요. 이 30만 원을 벌려고 사실은 이 오피스텔을 세팅을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대부분 이제 질문하시는 게 50대, 60대면은 이제 직장도 이제 위태위태하고 노후자금 때문에 사실 질문하시는 건데 그래도 못해도 한 2,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자금도 없고 5천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떠오르니까 요거 버는 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이거잖아요. 요 오피스텔의 가격을 한번 봐라.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과거의 가격을 한번 봐라. 2017년에 이게 얼마였죠? 2017년에 보면은 똑같았습니다. 시세가 한 1.4억에서 1.5억이었고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죠. 2023년도인데 현재도 1.4억에서 1.5억이에요. 그럼에도 사실 뭐 매도는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런데 제가 항상 투자를 할 적에 시세 차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월세 세팅을 하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2017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이때 5천이면은요 수도권의 웬만한 분양권이 사실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5억짜리였죠. 근데 이게 전고점이 15억까지 갔었고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10억이에요. 최근에 10억의 실거래가 막 되니까 10억, 5천, 막 11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시점에 월세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요거를 지금 팔면 5억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 있으니 5억으로 내가 한 300만 원 받는 월세 세팅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5천밖에 없는 분이 그때 시세차익 투자도 안 하고 그 시점에 다시 이거 가지고 뭔가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시세차익을 먼저 하고 월세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지금 시점에 5천밖에 없는 분에게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5억에서 15억 갔던 게 10억 정도 됐는데 다시 지금 보면은 이런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투자가 다시 가능해요. 지금 분양권 거래도 되게 쉽잖아요. 전매 제한도 다 풀렸고 둔촌주공 다 계약된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분양권 투자가 다시 된다 라는 거고 근데 어떤가요? 막상 나는 이제 거의 60이야. 당장 월세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사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사업을 해라, 사업. 어차피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또 고민하시잖아요. 60대가 다가오니까
직장 이제 그만둘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온라인을 먼저 하라 그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오프라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월세 세팅을 고민하시는 분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잘 알아서 질문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뭔가 임대소득이라도 받으려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제 방향성이 지금 완전히 틀어진 거죠. 또다시 오피스텔 사가지고 이제 팔리지도 않는 거, 안 좋은 자산 사가지고 수익률도 높지 않고 노후 자금도 사실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5천 이하의 자금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안 찾아봐서 모르는 것 뿐이죠. 사실은 5천이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2천에서 한 4천 이하 들어갑니다. 수익률은 여기는 뭐 말도 안 되는 4천에서 30만 원을 버는데,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연 한 3천 정도도 벌 수 있는, 적게는 한 100만 원에서 월, 많게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 두 번째 요즘 많이 하시는 거 파티룸,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에어비앤비는 허가된 데를 좀 찾아보면 합법적으로 허가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손에 꼽혀요. 제대로 하려면 농어촌 민박업 등록해야 되고요. 그 건물에 이 주인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소자본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룸이 있을 텐데, 파티룸이 친구들끼리 모임하는 장소잖아요. 뭐 술 먹고 노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평일의 수요는 굉장히 낮고 주말 수요만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 수요. 그래서 매출이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매출이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그런 뭐 단점, 리스크가 있고,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대표적인 거 뭐 아이스크림점 이런 거 보면은 계절을 타서 지금 겨울에는 장사가 안 됐다가 여름에 또 장사가 잘 됐다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더 추가하곤 하는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단점들은 보완을 하고 강점들은 더 키우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 준비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자금도 없으신 분이 월 현금 흐름을 몇백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무인으로 하는 무인 점포라던가 공간 임대 비즈니스 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내가 이 방법을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 영상 하단에 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면은, 저도 이와 비슷한 파티룸이나 점포는 아닌데 이와 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파티룸이나 점포처럼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아무나 창업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으니 뭐 참조해서 뭐 하단의 링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소형 오피스텔 월세 좀 사지 말라, 세팅하지 말아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왔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월세 세팅을 해야 된다. 충분한 자금으로 가지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이미 나이가 은퇴가 됐다거나 임박해서 게다가 또 자금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오피스텔을 하지 마시고 공간 임대에 대한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전 추천드리지 않고, 뭐 파티룸이나 점포가 있는데 뭐 단점도 있겠지만은 단점은 좀 보완을 하고 강점은 더 키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좀 참조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